어머니, 왜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을 키우셨습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연화는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아들은 친아들 이유 17세, 다른 한 아들은 강민 15세. 강민의 아버지는 이유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그 원수의 아들을 10년간 키워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 여자 제정신이 아니야. 남편 죽인 원수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 하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밤 두 아들에게 똑같이 밥을 주고 똑같이 옷을 입히고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이 마을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날, 너 아버지가 이유 아버지 죽였대. 강민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머니가 왜 자신을 키웠는지. 그날 밤 두 아들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키우셨습니까? 강민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증오는 나 하나로 끝내야 한다. 너희는 형제로 살아라. 하지만 강민은 그날 밤 집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연화는 두 아들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화의 선택은 옳았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선조 말년 경상도 상주, 박연화는 25살의 젊은 안악이었습니다. 남편 이진수는 28살로 마을에서 손꼽히는 선비였어요. 키가 크고 말씀이 온화하며 글씨가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 3년이 되었고 2살배기 아들 이유가 있었어요. 초가집은 작았지만 마당에는 연화가 심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저녁이면 아들과 함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이번에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려 하오. 연화는 밥상을 차리다 손을 멈췄어요. 한양이라니요? 그렇게 먼 곳을요? 이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소. 내 나이도 이제 30이 가까워지지 않소?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살림도 나아질 것이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여보. 하지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무사히만 돌아오시면 그것으로 좋게요. 며칠 뒤 이진수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짐을 꾸려주었어요. 헌옷이지만 정성껏 기운 도포, 버선 2켤레, 마른 나물과 떡. 이진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한 달이면 돌아올 것이오. 그때까지 이유를 잘 부탁하오.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여보만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2살 이유도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빨리 와요. 이진수는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그래, 아버지가 선물 사올게. 그날 이진수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진수, 자네가 한양 가는 길에 이것 좀 전달해주게. 이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은 세금일세. 한양 관아에 내야 하는데 자네가 가는 길에 부탁하네. 보따리 안에는 은자 100냥이 들어있었어요. 이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이장은 고마워하며 이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를 믿고 맡기네. 이진수는 집 앞에서 아내와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 다녀오겠소. 연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저 왠지 불안해요. 이진수는 웃으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일 있겠소? 곧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이진수는 지게를 지고 대문을 나섰어요. 연화는 아들을 안고 남편이 멀어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로 사라졌어요. 연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연화는 아들을 재우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연화댁 계시오? 연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 둘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밤늦게?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연화댁, 이진수가 큰일 났소. 연화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설명했습니다. 이진수가 산길에서 도적을 만났다고 합니다. 은자를 빼앗기고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지금 산 아래 주막에 있답니다. 연화는 아들을 업고 황급히 뛰쳐나갔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길을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보, 제발 무사하세요.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연화는 사람들을 해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았어요. 남편 이진수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포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가슴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여보! 연화는 남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진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부인.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여보, 저예요. 제가 왔어요. 정신 차려요. 이진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안하오. 이유를 잘 부탁하오. 여보, 근데요. 눈 감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이진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여보! 연화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깨어나요? 하지만 이진수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연화는 남편의 시신을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당신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등에 엎여있던 이우도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연화, 정신 차리시오. 이진수는 마을 세금을 지키려다 도적에게 당한 것이오. 그 은자 100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웠다고 하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소. 연화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적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마을 사람이 대답했어요. 강철산이라는 도적단 두목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악명 높은 놈이지요. 연화는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강철산. 그 이름이 가슴에 불처럼 새겨졌어요. 연화는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반드시요. 사흘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을 땅에 묻는 날, 연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무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연화가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하지만 연화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또렷했어요. 마지막 흙을 무덤 위에 덮을 때 연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잠시만 기다려요. 제가 꼭 원수를 갚을게요. 꼭요. 그날 밤 연화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이우는 잠들어 있었어요.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지만 연화의 가슴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강철산,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을 찾아내겠어.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밭일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밭에 나가 김을 맸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휘어졌지만 연화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이유는 이제 겨우 3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며 울던 아이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연화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아직 소식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꼭 찾아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연화, 힘내시오. 우리가 도울 테니. 이장이 쌀 한 마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반찬을 조금씩 가져다 주었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마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적단 두목 강철산이 잡혔다고 합니다. 관군이 산속 소굴을 급습해서 붙잡았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렸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원수를 찾았구나. 연화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휘감았어요. 연화는 즉시 이유를 이웃집에 맡기고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십리길을 쉬지 않고 걸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가빠졌지만 원수를 보겠다는 일념뿐이었어요. 관하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제가 강철산을 보고 싶습니다. 포졸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부인이 왜 그 역적을 보려 하시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포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를 옥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연화는 옥 앞에 섰어요. 나무 창살 너머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잠시 뒤 포졸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보시오. 하지만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는 마시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 초가집 옥안은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작은 창으로만 새어 들어왔어요. 냄새가 지독했고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구석에 한 사내가 밧줄에 묶여 앉아 있었어요. 강철산이었습니다. 40 넘은 사내로 험상궂은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손과 발에는 밧줄이 채워져 있었어요. 연화는 그 사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강철산이요? 강철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를 바라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당신은 누구요? 연화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나는 이진수의 아내요. 석 달 전 당신이 산길에서 칼로 찔러 죽인 사람 말이요. 강철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대답해 보시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소? 강철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내가 죽였소. 연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랬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소? 강철산은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돈이 필요했소.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소. 연화는 비웃었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남의 남편을 죽였단 말이오? 내 아들은 이제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하오. 당신은 그것을 생각해 봤소? 강철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어도 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소.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죗값을 치르는 것은 볼 수 있겠소. 강철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잠시 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곧 죽을 것이오. 사형이 확정되었소. 연화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오. 당신은 죽어 마땅하오. 강철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나는 죽어 마땅하오.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소. 연화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강철산은 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강철산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요. 이름은 강민이라 하오.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내가 혼자 키워왔소.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혼자 남게 되오. 부탁이오.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주오. 연화는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이 크고 얼굴이 야위었어요. 옷은 남루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도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는데 내가 왜 당신 아들을 돌봐야 하오? 강철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겠지. 그럴 자격이 없지. 미안하오. 연화는 옥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옥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연화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원수를 봤다. 얼굴을 똑똑히 봤다. 이제 그가 죽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 강민, 5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상관 아니야. 그 아이는 원수의 자식이야. 열흘이 지났습니다. 강철산에 처형일이 왔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장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연화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유를 이웃집에 맡기고 혼자 왔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형틀이 세워져 있었고 강철산이 끌려 나왔어요. 밧줄에 묶인 채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어요. 도적놈, 죽어 마땅하다. 강철산은 고개를 숙인 채 형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행관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강민이 군사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군사들이 강민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빠져나가 강철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강철산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밧줄에 묶여 아들을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강철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 아버지 미안하다.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복수 같은 건 하지 마라. 그냥 사람답게 살아라. 강민은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안 돼요. 집행관이 칼 내려쳤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강철산의 목을 스쳤어요. 목이 떨어졌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연화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수했다. 원수가 죽었다. 이제 남편의 한을 풀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왜일까? 원수를 갚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강민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옷을 붙잡고 깨어나라고 흔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아이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나갔어요.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연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원수를 갚았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촛불이 깜박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유는 이제 3살 반이 되었습니다. 말도 제법 하고 걸음도 씩씩했어요. 연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저녁이면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연화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걸려 있었어요. 강철산이 죽던 날,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을에는 강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도적 자식이 마을을 떠돌아다닌다더라. 아무도 거두지 않아서 거지가 되었다던데. 연화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애써 무시했어요. 내 상관 아니야. 그 아이는 원수의 자식이야.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겁에 질려 떨던 눈빛, 아버지를 부르며 울던 모습. 연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렸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이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아들을 재우고 방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처마가 덜컥거렸어요. 연화는 불을 지피며 중얼거렸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구나. 이런 날 밖에 있으면 얼어 죽겠어.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틀거리는 소리, 뭔가 움직이는 소리. 연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들리더니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추워. 연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이 휘날리며 마당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등잔을 들고 밖을 살폈어요. 그리고 처마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몸뚱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연화는 다가갔습니다. 등잔 불빛에 비친 것은 아이였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옷은 남루했고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이 아이는 강민이었습니다. 강철산의 아들, 원수의 자식. 연화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강민은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추워요. 배고파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쥐었어요. 돌아서야 해. 이 아이는 내 남편을 죽인 원수의 자식이야. 연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강민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연화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는 원수의 자식이다.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의 피를 받았다. 하지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5살짜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이는 그저 태어난 것뿐인데.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있었을까요? 연화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눈이 계속 내려 아이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얼어 죽을 것입니다. 연화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마침내 아이 앞에 섰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어오너라. 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른 들어와. 얼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강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는지 넘어질 뻔했어요. 연화는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와. 강민은 연화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연화는 강민을 불 옆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연화는 이불을 꺼내 아이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데웠어요. 잠시 후 연화는 강민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 천천히. 강민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물을 마셨어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남은 밥과 된장찌개를 데워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강민은 밥그릇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배가 고팠는지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밥알이 입 주위에 묻었고 손이 떨렸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굶었길래. 천천히 먹어. 체한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천천히 먹었어요.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아이는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야윈 얼굴, 겁에 질린 눈빛, 떨리는 손.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연화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밤만 자고 가거라. 내일 아침에 갈 곳을 찾아봐야지.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화는 방 한쪽에 인쪽에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강민은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곧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불 옆에 앉아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는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얼굴에는 편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아이는 원수의 자식인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 그저 불행하게 태어났을 뿐이야. 연화는 눈을 감았어요. 하룻밤만 재우고 내보내자. 다음날 아침 연화는 강민을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밥 먹고 가야지. 강민은 눈을 떴어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연화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연화는 아침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이유도 일어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3살 이유는 강민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누구예요, 어머니? 연화는 대답했습니다. 잠깐 머물다 갈 아이야. 이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자 연화는 강민에게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느냐? 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무도 저를 거두지 않았어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척은? 강민은 또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다 죽었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예요. 연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여기 둘 수도 없고.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 댁 마을 이장이었어요. 연화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문 들었소. 도적 자식이 마을을 떠돌아다닌다던데 그 아이를 본 사람 있소?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를 보거든 알려주시오.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야 한다고 하니까. 도적 자식을 두면 마을이 흥해진다고 하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이 떠나고 연화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민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강민을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갈게요. 아주머니께 피해드릴 수 없어요. 강민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기다려. 강민은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를 내보내면
아이는 분명 죽을 것입니다. 추위에, 굶주림에, 사람들의 돌팔매에. 하지만 이 아이를 거두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남편 죽인 원수의 자식을 키운다고 할 것입니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강민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거라.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록 해. 강민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니? 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니? 강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연화가 도적 자식을 거두었다더라. 그것도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의 아들을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미쳤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장이 제일 먼저 연화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연화, 나와보시오. 연화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이장은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요? 그 도적 자식을 정말 거두었단 말이요? 연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이장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쳤소. 정말 미쳤소. 그 아이 아버지가 당신 남편을 죽였다는 걸 모르시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이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도적의 피를 받은 아이라고. 당장 내쫓으시오.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이장이 돌아가고 곧 다른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화, 정신 차리시오. 그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하지만 연화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저 여자 정말 미쳤어. 남편 죽은 슬픔에 정신이 나간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피했고 장에 나가면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좀 봐. 원수 자식 키운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강민이 밖에 나가면 마을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도적 자식, 네 아버지가 사람 죽였어? 강민은 울며 집으로 돌아왔고 연화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연화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은 이제 6살이 되었고 이우는 4살이 되었어요. 두 아이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았어요. 이우는 강민을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 같이 놀자. 강민은 동생을 챙겼어요. 이우야, 조심해. 넘어지지 마.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서로 모르는구나. 어떤 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았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은 8살, 이우는 6살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 연화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3개를 놓고 반찬을 담았어요. 강민아, 이우야, 밥 먹자. 두 아이가 달려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화는 두 아이의 밥그릇에 똑같이 밥을 퍼주었어요. 강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강민은 연화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머니라고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어요. 많이 먹어라. 그때 마을 아이 하나가 대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강민아, 너희 집 밥 먹냐? 강민이는 밥 먹을 자격 없어. 네 아버지가 사람 죽인 도적이잖아. 강민은 숟가락을 멈췄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뭐라고? 우리 형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민희 형은 우리 가족이야. 마을 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형이 도적 자식이라는 것도 모르나 봐? 이유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연화가 밖으로 나와 이유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두 아이를 안치고 말했어요. 미나, 우야, 들어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너희는 형제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와 이우가 힘들어요. 연화는 강민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이우도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나는 형이 좋아. 형은 내 진짜 형이야. 강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화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강민은 13살, 이유는 11살이 되었어요.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강민은 키가 크고 말이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유는 활달하고 밝았습니다. 두 아이는 연화를 도와 밭일을 하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어요. 연화는 두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구나. 어느 날 강민이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멎지 않았어요. 연화는 밤새 강민을 간호했습니다. 찬물로 이마를 식히고 약을 다려 먹였어요. 이유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형 괜찮아질 거죠?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네 형은 강한 아이야. 밤새도록 연화는 강민 곁을 지켰습니다. 강민은 열에 들떠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연화는 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을 돌보는 게 당연한 거야. 강민은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어요. 사흘 뒤 의원이 왔습니다. 강민을 진찰하고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열이 심하긴 하지만 정성껏 돌보면 나을 것입니다. 약을 지어드릴 테니 이틀에 한 번씩 먹이시오. 의원이 나가려다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소문이 사실이요? 이 아이가 당신 남편을 죽인 도적의 자식이라던데 왜 그렇게 급진히 돌보시오? 연화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자로군. 강민은 일주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기침도 멎었어요. 처음으로 일어나 밖에 나갔을 때 강민은 연화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화는 강민을 일으켰어요. 무슨 소리니? 네가 내 아들인데 돌보는 게 당연하지? 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어머니를 만나서요. 연화도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너를 거두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유가 달려와 강민을 껴안았습니다. 형, 이제 나았어? 강민은 동생을 안으며 웃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은 이제 15살, 이유는 13살이 되었어요. 두 아이는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준수했어요. 이유는 건강하고 씩씩했습니다. 두 형제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어요. 어느 가을날 이유의 제사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3년이 된 날이었어요. 연화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과일, 나물, 떡, 술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유가 어머니를 도왔고 강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이 다 차려지자 연화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이유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강민은 뒤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민아, 너도 와서 절을 올려라. 강민은 놀란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가 이분을 죽였는데. 연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아버지가 죽인 것이지 네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너는 이 집 아들이야.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지. 강민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유도 함께 절을 했어요. 두 형제가 나란히 절하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보고 계세요? 우리 아들들이요. 둘 다 우리 아들이에요. 촛불이 깜박이며 영정을 비췄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젠가는 깨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제사 지내는 모습을 몰래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 정말 끝까지 저러는구나. 도적 자식을 남편 제사에까지 참여시키다니. 곧 마을에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두 형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었어요. 평화로운 나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강민은 17살, 이유는 15살이 되었어요. 강민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이유도 무럭무럭 자라 형과 비슷한 키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어요.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나무를 하고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형제를 보는 것에 조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 어느 가을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장의 아들이 혼인을 하는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연화도 두 아들과 함께 잔치에 갔어요. 마당에는 음식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민과 이우는 한쪽 구석에 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연화는 부녀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해가 기울고 사람들이 술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웃음소리가 요란했어요.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연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술버릇이 나쁘기로 소문난 김서방이었어요. 김서방은 술잔을 들고 연화 앞에 섰습니다. 연화 댁. 목소리가 흐릿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김서방? 김서방은 술을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궁금하오. 연화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십니까? 김서방은 비웃듯 웃었어요. 어떻게 남편 죽인 원수의 자식을 키울 수 있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김서방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도적의 피를 받은 놈인데?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연화, 당신은 미쳤소. 남편 죽인 원수의 새끼를 아들이라고 부르다니. 이우와 강민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형제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강민도 귀를 기울였어요. 김서방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 강민이란 놈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오? 강철산이요. 이진수를 칼로 찔러 죽인 도적놈이란 말이오. 그런데 저 여자는 그 원수의 자식을 아들로 키우고 있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음. 맞아.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우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형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이우는 강민을 돌아보았어요. 강민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우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고 강민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 저 말이 사실이야? 강민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우야, 나도 몰랐어. 이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화가 급히 두 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우야, 민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우는 연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말이 사실입니까? 민이 형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는 게 사실이에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다, 우야. 이우는 비틀거렸어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자식이란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화는 강민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아, 그건. 강민은 연화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민아. 강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왜 저를 키우셨습니까? 저는 원수의 자식인데. 연화는 강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아, 너는 죄가 없어. 네 아버지가 한 일이지 네가 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강민은 손을 빼냈어요. 아니에요. 저는 원수의 피를 받은 놈이에요. 어머니는 왜 그걸 말씀 안 하셨어요? 이후 형도 돌아보았습니다. 형도 몰랐어요? 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어.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이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형제야?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원수 자식을 키워? 미친 짓이야. 연화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야, 미나? 들어라. 너희는 형제야. 나는 너희가 형제로 자라길 바랐어. 증오는 나 하나로 끝내고 싶었어. 하지만 이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희 형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강민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형, 아니 이유야.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알았다면, 응? 이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았다면 뭐? 집을 나갔어? 아니면 우리를 피했어?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돌아섰습니다. 나 집에 갈래요, 어머니. 여기 더 있기 싫어요. 연화가 이유의 팔을 잡았어요. 우야, 기다려. 하지만 이유는 팔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강민도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영화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아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원수 자식을 키운 대가야. 연화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유도 없고 강민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밤 이우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연화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야, 밥 먹어야지. 하지만 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문 앞에 밥상을 놓고 돌아섰어요. 한편 강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밤새 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제발 돌아와. 하지만 강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지만 강민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강민을 찾았습니다. 미나, 어디 있니? 하지만 아무도 강민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산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혼자서요. 연화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계속 불렀어요. 미나, 대답해라. 어머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강민은 찾을 수 없었어요. 연화는 지쳐서 바위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우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가가 앉았어요. 우야. 이우는 연화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희 형을 미워해야 해요? 아니면 형제로 받아들여야 해요? 연화는 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기억해라. 민희는 죄가 없어. 이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연화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산속 어딘가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비쳤어요. 강민은 무릎을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원수의 자식이야. 어머니의 남편을 죽인 놈의 아들이야. 어떻게 그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어떻게 이우 형을 볼 수 있어?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강민은 떨었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아니,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화는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산으로, 들로, 냇가로. 미나, 어디 있니? 돌아와. 하지만 강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돌아오겠소? 자기 아버지가 알았는데.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목소리가 쉬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우야, 괜찮니? 이유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어요. 밤이 되면 이유는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형, 어디 있어?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아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한 아들은 집 밖 어딘가에서, 다른 아들은 집 안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이 연화네 집을 찾아왔어요. 연화, 소식 들었소?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이장이 말했어요. 강민이를 봤다고 하오? 옆마을 주막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다더군. 연화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느 주막입니까? 이장이 알려준 곳은 심리 떨어진 마을이었어요. 연화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주막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주막이었어요.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주막 안은 좁았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구석에서 한 청년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강민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나, 강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놓고 뒤쪽으로 물러섰어요. 연화는 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 집에 가자. 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갈 수 없어요. 연화는 강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왜 못 가니? 너는 우리 아들이야. 강민은 손을 뒤로 뺐어요. 아니에요. 저는 원수의 자식이에요. 어떻게 그 집에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후 형은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야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형을 보고 싶어해. 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형이 저를 용서할 리 없어요. 제 아버지가 형 아버지를 죽였는데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살겠어요. 어머니, 그냥 저를 잊어주세요. 연화는 강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아, 제발.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잊니? 하지만 강민은 연화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가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뒤쪽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연화는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진실을 말했어야 했구나.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집에 도착했을 때 이우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 찾으셨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았다. 하지만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 이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가서 데려올게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네가 가면 너희 둘 다 더 힘들어질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주막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주막 일을 하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주막 주인은 강민을 불쌍히 여겨 밥과 잠자리를 주었어요. 강민은 말이 없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어머니, 우야 형 보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연화네 집에서는 이우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우가 연화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과거를 보고 싶어요. 연화는 놀랐습니다. 과거? 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처럼 과거에 급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형도 찾고 싶어요. 제가 성공하면 형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야, 고맙구나. 이우는 그날부터 열심히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책을 꺼내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은 이제 18살, 이우는 16살이 되었어요. 강민은 여전히 주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한 선비가 들어왔어요. 나이가 지긋한 선비로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선비는 강민을 보고 물었어요. 젊은이, 글을 아느냐?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압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비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럼 이 글을 읽어보겠나? 선비가 책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유창하게 읽었고 뜻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선비는 놀란 표정으로 강민을 바라보았어요. 자네 재주가 있구나.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나? 강민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선비는 강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 같은 재주를 썩히면 안 되지. 내가 있는 서당에 와서 공부하지 않겠나? 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고집했어요. 자격?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결국 강민은 선비를 따라 서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옆마을에 있는 작은 서당이었어요. 선비는 강민에게 책과 종이를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강민은 밤낮으로 책을 읽었어요. 논어음자, 시경.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선비는 강민의 재능에 감탄했어요. 자네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네. 강민은 공부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을까? 이후 형을 당당히 볼 수 있을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강민은 20살, 이후는 18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 시험 공고가 왔습니다. 연화는 이후에게 말했어요. 우야, 과거를 볼 준비가 되었니? 이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가겠습니다. 연화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네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이후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형도 과거를 볼 것 같아요. 연화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니? 이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요. 이후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강민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선비가 강민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자네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네. 가보게. 강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과거에 급제하면 어머니께 당당히 돌아갈 수 있을까? 이후 형과 다시 형제가 될 수 있을까? 강민은 그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연화는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들이 과거를 보러 갔어요. 둘 다요. 제발 두 아들이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촛불이 깜박였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제발 두 아들이 다시 형제가 되게 해주세요. 밤은 깊어갔고 연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을 걱정하며 긴 밤을 보냈어요. 한양은 북적였습니다. 전국에서 선비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꿈을 안고 왔어요. 거리에는 선비들이 가득했고 주막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유는 작은 주막에 짐을 풀었어요. 방은 좁았지만 공부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유는 책을 꺼내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과거 시험은 사흘 뒤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강민도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선비의 도움으로 주막을 구했어요. 이유가 묵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한양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강민도 방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떨림은 긴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기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고 이후 형도 당당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날이 왔어요. 새벽부터 선비들이 시험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균관 앞 넓은 마당이 시험장이었어요. 수천 개의 자리가 놓여 있었고 각 자리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선비들을 안내했어요. 이름을 부르고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뒤쪽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강민도 시험장에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앞쪽이었습니다. 강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심을 다해 쓰자, 모든 것을 쏟아붓자. 그때 관리가 시험 문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한문으로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강민은 문제를 읽었습니다. 효란 무엇인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논하라. 강민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같은 문제를 받았습니다. 효란 무엇인가? 이유는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 원수의 자식까지 거두어 키운 어머니.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의 기반이 아닐까. 이유도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효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며 부모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다. 글이 종이 위에 흘러나왔습니다. 이유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시험은 계속되었어요. 선비들은 땀을 흘리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이는 붓을 놓고 생각에 잠겼고 어떤 이는 쉬지 않고 글을 써내려갔어요. 강민은 거의 다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어요. 효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설령 그 마음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자식은 부모를 믿어야 한다. 강민은 붓을 놓았습니다. 다 썼어요.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의 시선이 멈췄어요. 뒤쪽에 앉은 선비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어요. 강민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강민은 자리에서 조금 몸을 돌렸어요. 그 선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유였습니다. 이유도 강민을 알아보았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을 바라보았어요. 형! 강민도 이유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우야.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험 중이었으니까요. 관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떠들면 퇴장당했습니다. 이유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시험지를 바라보았지만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갈 시간이었어요.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시험을 마칩니다. 붓을 놓으십시오. 선비들이 일제히 붓을 놓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리들이 시험지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이유도 일어나 강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팔 하나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강민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야, 정말 너구나. 이유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형도 과거를 보러 왔어?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공부를 했어. 그리고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었어. 이유는 주먹을 쥐었어요. 형, 나는 형이 보고 싶었어. 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너를 보고 싶었어, 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고 해가 더 기울었어요. 강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니? 이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걱정 많이 하셨어.
매일 형 생각하셨어. 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 이유는 강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형, 이제 그만해. 나는 형을 용서했어.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형은 죄가 없으니까. 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이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야. 형은 내 형이야. 영원히. 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유를 껴안았습니다. 이유도 형을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맙다, 우야. 고맙다. 형, 나도 미안해. 진작 형을 찾으러 갔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유가 물었습니다. 형, 시험 어땠어? 강민은 쓸쓸히 웃었어요. 글쎄, 최선을 다했어. 너는? 이유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런데 형을 보는 순간 글이 안 써졌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서로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우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며칠 걸릴 거야. 이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기다리자, 형. 닷새가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이 왔어요. 성균관 앞 벽에 방이 붙었습니다. 합격자의 이름이 적힌 큰 종이였어요. 수천 명의 선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자기 이름을 찾으려 애썼어요. 강민과 이유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방 앞에 섰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중간쯤에 이름이 보였어요. 이유는 숨이 멎었습니다. 내 이름이 합격이야. 강민은 이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한다, 우야. 정말 잘했어. 이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름을 찾았습니다. 조금 더 아래에 있었어요. 강민. 이유가 소리쳤습니다. 형 이름도 있어. 형도 합격이야? 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을 다시 보았어요. 정말로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합격이야. 우리 둘 다 합격했어?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강민과 이유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야 해. 이유가 말했습니다. 형, 집에 가자. 어머니께 가자. 강민은 주저했어요. 내가 갈 수 있을까? 이유는 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같이 가는 거야. 함께.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함께 가자. 닷새 뒤 두 형제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말을 타고 길을 갔어요. 붉은 급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이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급제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강민과 이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3년 전 헤어졌을 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 돌아가고 있다니. 고향이 가까워졌습니다. 익숙한 산이 보이고 익숙한 들판이 펼쳐졌어요. 강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받아주실까? 이유가 말했어요. 형, 걱정 마. 어머니는 형을 기다리고 계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3년 동안 소식도 없이 떠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두 형제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형제를 바라보았어요. 저게 이유 아니냐? 급제복을 입고 있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강민이잖아. 강민도 급제했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두 형제는 말에서 내려 걸어갔어요. 마을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이유, 강민, 정말 너희들이구나. 급제를 축하한다. 마을의 영광이야. 이장은 기뻐하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어머니만 보고 싶었어요. 이장님,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이장이 대답했어요. 연하는 집에 계실 거야.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밭일도 못 나가신다더구나.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이유도 놀랐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두 형제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왔어요. 모두 연화와 두 아들의 재회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대문은 닫혀 있었고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강민과 이유는 대문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유가 먼저 대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한쪽 밭에 연화가 보였어요. 등을 굽히고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많아졌고 몸은 많이 마른 것 같았어요. 강민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붉은 급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호미를 떨어뜨렸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눈을 가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이유가 달려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왔어요. 합격했어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이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야, 정말 네가 정말 돌아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연화의 시선이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붉은 급제복을 입은 청년. 연화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저 사람이. 강민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강민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강민을 바라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미나, 정말 네가 맞니? 강민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강민을 껴안았습니다. 미나, 내 아들,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강민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유도 다가와 세 사람이 함께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연화가 옳았구나. 증오보다 사랑이 더 강했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지만 결국 연화가 옳았던 것입니다. 잠시 뒤 세 사람은 몸을 떼었습니다. 연화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 둘 다 급제했다고? 이유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둘 다 합격했어요. 연화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강민이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연화는 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착한 아이였기 때문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연화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밥그릇 3개, 반찬, 따뜻한 국. 강민은 숟가락을 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운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이유도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연화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올랐어요. 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어보렴.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키우셨습니까? 제 아버지가 어머니 남편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어요?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달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나, 처음에는 나도 너를 미워했어. 네 아버지가 미워서 너까지 미웠지? 하지만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는 죄가 없다는 걸. 연화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 증오는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나? 네 아버지를 죽이면 끝인가? 아니면 너까지 죽여야 끝인가?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증오는 끝이 없어. 누군가 멈춰야 해. 그래서 내가 멈추기로 했어. 증오는 나 하나로 끝내기로 했지. 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강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너를 키우면서 알았어. 증오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미움보다 용서가 더 힘들지만 더 가치 있다는 걸. 이우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르셨어요. 민희 형은 제 형입니다. 영원히요. 강민도 이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가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피는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어. 그것만 기억하자. 두 아들은 고개를 끔덕였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무덤이었어요. 연화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우와 강민도 나란히 절을 올렸어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왔어요. 둘 다 과거에 급제했어요. 자랑스럽지요? 그리고 이제 형제로 살 거예요. 증오는 제가 끝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무덤을 내려오며 강민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연화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벼슬아치가 되겠지. 한양으로 가야 할 거야. 이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셔야죠. 저희가 모실게요. 강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연화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들아, 내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함께할 들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호와 강민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며 백성들을 돌보았어요. 두 형제는 항상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아꼈어요. 연화는 한양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며 행복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원수의 자식을 키운 어머니, 서로를 용서한 형제,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증오는 나 하나로 끝내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편을 죽인 원수의 아들을 키운 어머니, 그리고 형제로 자란 두 아들의 이야기, 가슴이 뭉클하셨나요? 증오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 멈춰야 합니다. 연화처럼 우리도 증오를 끝내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연화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